네, 안녕하세요. 탑 애널리시스의 이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1표본 T 검정, 즉 사이 검정이 되겠습니다. 무슨 차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차이는 바로 여기 공식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분모는 여기 샘플의 평균값이고 뮤는 모집단의 평균값입니다. 이 차이가 오차에 비해서 크냐 작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모는 오차죠. 표준 오차죠. 표준 오차에 비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 만약에 분자가 크다고 한다면 차이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고, 분모가 크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차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설명을 간단히 해놨어요. 샘플의 평균 X바하고 가설 평균 뮤 간의 차이가 표준 오차에 비해서, 분모인 표준 오차에 비해서 큰지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다. 즉, 표본 평균이 영가설인 뮤, 즉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즉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샘플이 오차를 기준으로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가,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 유의미한 어떤 그 차이다. 즉, 오차 이상을 벗어났다 그러면은 차이가 있는 것이고, 몇 배만큼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오차 범위 이내다 그러면은 그냥 그것은 연가설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T 검증인데, 그래서 오늘은 표본이 한 개, 1표본이라고 하는 거, 변수가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키, 이 신장이 전국 평균 학생, 같은 또래 학생의 키와 비교했을 때, 어, 뭐랄까, 차이가 있냐, 없냐,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되겠는데, 바로 신장 자체가 하나의 변수가 되겠다. 그래서 표본이 1표본이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음, 데이터는 연속형 데이터하고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t-테스트는 1표본 말고도 대응표본이 있고요. 독립표본 T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제 독립표본 T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지만은 변수는 독립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맹목 형태가 독립변수로 들어가게 되고 종속변수는 연속형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즉 대응표본과 독립표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개요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t-테스트를 검증을 하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앞서 공식에서 봤던 것처럼 요거죠.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표준 오차가 차이가 날 만큼 크냐 작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표준 오차는 모집단의 평균의 흩어짐 정도 범위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자. 모집단 평균이 75고 표준 편차가 10 정도 되고 표본의 크기가 딱 10명이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16이다. 그러면 3.16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 표준 오차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요. 우리가 평균이 75야. 75 플러스 마이너스 3.16으로 의미를 두게 되면은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이 평균은 요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75 플러스 3.16은 뭡니까? 78.16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75 마이너스 3.16은 71.84인가요? 84 정도 나오겠네요. 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모집단 평균값이 음, 존재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있네요. 동일한 모집단에서 여러 번 표본을 뽑아냈을 경우에 각 표본 평균은 평균적으로 모집단 평균 75에서 약 플러스 마이너스 3.16 범위 내에서 흩어져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표본 크기가 증가하면 당연히 그죠? 계산 요 방식에 의해서 오차는 표준 오차는 줄어들게 된다. 바라보고 따라서 표준 오차란 무슨 의미냐? 그래요. 집단 간의 평균, 평균이 있겠죠. 그 평균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개별 집단의 개별 값에 대한 차이가 아니고 이 평균 값에 대한 차이라고 하는 거. 자, 표준 오차는 표본 평균이 모집단 평균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 평균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추정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리고 표본 평균 간의 흩어짐 정도로서, 그죠? 표본 평균 간의 흩어짐 정도로서, 어, 표본의 흩어짐이 아니고,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 그게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 표본 평균 간의 흩어짐 정도로서 동일한 모 집단에서 여러 개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했을 때, 그죠? 각 표본의 평균들이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각 표본들의 평균들이 모집단 평균 주위에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연적으로 설명을 또 해놓고 있네요. 여러 표본 집단들의 각 평균 값이며, 즉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 플러스 마이너스 2cm 오차 범위 내에 존재할 확률이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항상 붙게 된다고 하는 거. 그러나, 개별적인 평균 값들의 차이 자체는 아니다. 우리가 절대 이것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75cm 마이너스 170cm는 5cm 이런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평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개별값, 개별값. 음, 개별값들의 차이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음, 자, 음,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음, 자, 시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어떤 특정 집단의 키가 175cm. 이게 연가설이 되겠습니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죠? 알려져 있는 연가설인데 그다음 대립가설은 어떻게 돼요? 평균과 다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대립가설은 이렇게 되겠죠. 이미 알려져 있는 통계값과 표본조사 평균값과의 차이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설 설정을 하게 되고요. 검증통계량은 앞서 봤듯이 이런 모양새가 되겠고 자유도는 n-1 표본조사이니까 그 다음에 S는 어, 표준 오차라고 하는 거. 따라서 표준 오차와 표준 편차 또 여러분들 혹시나 혼동이 될까 봐서 여기에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평균값을 중심으로 평균적으로 펴져 있는 정도다. 뭐가 개별 관측값들이 펴져 있는 정도다라고 하는 거. 음, 요거. 자,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가 1.15면은 뭐 이것은 청약을 할게요. 그냥 좌우 이렇게 1.15씩 좌우로 퍼져 있다. 그럼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 차이점. 표준 편차는 평균과 개별 관측 값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표준 오차는 집단과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의미한다.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음,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실질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 남학생 키의 평균이
173cm, 173cm, 기무가 생겨요. 모집단이고. 그러면 우리 반 남학생, 학생을 25명을 딱 뽑았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조사는 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 25명을 뽑았어요. 뽑아보니까 키가 175야. 2cm 정도 차이가 있어요. 과연 우리 반 학생의 키가 우리 대학 남학생 키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은 오차 정도, 2cm를 오차 정도로서 보고서 그냥 평균 우리 반 학생도 173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를 검증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가설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반 남학생의 키와 우리 대학 남학생의 키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아니다. 차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누구 주장이 오는지를 먼저 T 검정을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1.667, 즉 검정 통계량 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자, 표준 편차가 6이고 25명이고, 그죠? 그 다음에 175 마이너스 173은 이것은 우리 반 남학생의 키가 되겠고, 그죠? 이것은 우리 대학 남학생의 키가 되겠어요. 음. 분자 분모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 자유도는 25명이니까 n-1이니까 24, 24가 되겠어요. 자, 대충 그러면 이 1.667이 요쪽, 요쪽, 음, 좌우 대칭점 안에 들어가는지 안 그러면은 바깥에 여기에 어딘가에 있을 것인지를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자, 먼저 자유도가 중요한 거죠. 자유도를 가지고 임계치를 찾아봐야 돼요. 음. 자, 자유도 24예요. 24고 좌우 대칭 0.05를 나눴으니까 그죠? 그래서 0.025가 되겠죠? 음, 이렇게 자, 알파를 나눴으니까 0.025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임계치가 얼마냐면은 2.064가 나왔단 말이죠. 여기 2.064죠. 음, 그러면은 검정 통계는 값은 얼마야? 1.667, 1.667. 자, 여기가 요 선이 일종의 크리티컬 밸류 임계치가 되겠습니다. 음, 우리가 구했던 검정 통계량 값은 1.667은 요 선 빨간 선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임계치 안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영역은 뭡니까? 연가세를 나타내는 영역이 되겠죠. 얼마나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럼 2cm 정도는 뭐냐? 요 2cm는 그냥 오차 정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명 정도를 가지고 평균을 뽑아본 결과 뭐 한 2cm 정도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오차 정도다. 이 말은 또 다른 25명을 가지고 뽑았을 때는 또 뭡니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LSPSS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검정 변수가 단일 변수로서 딱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검정값은 모집단의 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U가 되겠습니다. 모집단이 지금 150이야. 이게 또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조사를 지금 해보니까 통계란 값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중요한 것은 평균 차이가 0.040이네요. 여기 값하고 여기 값하고 차이가 0.040이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오차 정도라고 해야 될지 그 결과는 P 값이 자 P가 얼마입니까? 0.95다.
어, 이것은 연가설을 지지하는 정도가 되겠다. 그죠? 지지하는 정도. 알파는 0.05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연가설을 지지하는 정도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04 정도는 오차 정도의 수준이다. 즉, 연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 P는 뭡니까? 오차를 나타내는 확률값이야. 그죠? 어디까지 오차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 0.05를 가지고 따진다. 0.05, 5%를 가지고 따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이 T검정, 1표본 T검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대응표본 T테스트, 그다음에 독립표본 T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